찾아보니까 내가 보기엔 안 보고 쓴 것 같아 기자들이. 우리나라 이민자가 웬 말이야. 가족 단위 CGV에 통계를 냈는데 가족 단위 보는 게 아닌데 그게. 그 엘리멘탈은 쉬운 애니가 아니에요. 어려워. 인사이드 아웃 때 어렵다고 평가받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어려워요. 이 감정의 문제를 현실 세계에서 이성과 감정의 섞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. 웨이드가 공무원이잖아요. 딱지 띄면 여기 가게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딱지를 떼잖아. 아주 그 웨이드가 바뀌잖아.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이 화제입니다. 원소? 7월 하순 집계로 한 500만 넘었어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록이냐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2015년인가? 그때 개봉했던 영화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최고 찍었었거든요. 이게 497만인가? 요걸 깬 겁니다. 심지어는 역주행으로. 이거 되게 중요한 현상이죠. 신문 보면 초반에 개봉하자마자 보통 개봉 첫 주 스코어가 어떻게 되느냐가 막 따지잖아요. 미국도 폭망했어요. 완전. 그래서 뭐 흥행 참패 뉴스 찾아보시면 장난 아니게 떴습니다. 망했다. 마케팅 부족하고 소재가 너무 진부하다. 흥행 이후에 딱 3주차가 지난 다음에 이게 역주행에 시작해서 확 떴거든요. 역주행에서 이렇게까지 찍는 경우는 드뭅니다. 몇 해 전에 주토피아라는 영화도 이 비슷한 과정, 처음에 마케팅 실패를 했다가 20대의 청년 취업 뭐 이런 문제 나오면서 다시 입소문 타면서 다시 떴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어요. 한 200만 찍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건 굉장한 기록이죠. 미국에서 한국에서 떴대. 이 소문 듣고 다시 흥행하기 시작했어요.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2019년도에도 한 번 있었어요. 한국에만 굉장히 떴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. 조커라는 영화. 그게 너무 예술성이 강해가지고 폭력성도 강하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게 뭐 100만이나 들겠냐 했는데 초단기간 200만 찍었습니다. 그리고 4주, 8주 만에 500만 찍었어요. 북미보다 훨씬 더 많이. 한국에서 그 약간 난해하고 폭력적인 영화가 맨 끝 장면은 굉장한 충격적인 장면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영화가 500만 찍었습니다. 국내. 그 한국적인 현실에서 짚어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. 역주행은 순전히 입소문으로 돈다는 거예요. 역주행에서 500만까지 찍었다는 거는 이 스토리 자체가 현실에서 특히 이게 한국적으로 흥행이 있다고 하니까 한국적인 맥락에서 움직이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. CGV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7월 하순에 10대 이하 4%밖에 안 나옵니다. 2030, 40이 90% 가까이 돼요. 특히 20대가 40% 넘게 왔어요. 이게 가족 단위의 관람이 이 여기서 주는 메시지에 반응했다는 게 아닌 거죠. 20대, 특히 30대 걸친 사람들이 주는 반응이 한국적인 맥락에서 큰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. 거기서 반응한 거 포인트는 사실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이 소재에 있습니다. 물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차갑잖아요. 약간 이성이라고 보면 불이 뜨겁잖아요. 감정이라고 봐도 돼요. 인사이드 아웃이 감정에 관한 거잖아요. 이게 사랑, 그다음에 슬픔, 화, 불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리멘탈은 이 감정이 현실의 맥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물과 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현실에서 뭐랑 은유라고 볼 수 있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에요. 이게 엠버라고 하는 불, 여성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웨이드라고 하는 물, 남성인데 그 중간에 보면은 웨이드라고 하는 물 애가 공무원이에요. 어떻게 해가지고 동정하는 듯 하면서 요게 신고가 들어가면 요 가게 문 닫아야 되거든요. 근데 신고합니다. 그냥 보면서 막 뭐야 쟤 막 화가 나요. 쿨함을 빙자해가지고 타인한테 공감하는 게 좀 낮은 애인데 이게 엠버를 만나면서 둘이 공통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요. 두 개가 섞이지 않잖아요. 불이 너무 강하면 물이 증발해버리고 물이 너무 강하면 불을 꺼버리잖아요. 기본적으로 잘 섞일 수가 없는 이 존재물인데 이 두 과정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희생합니다. 그 대목이 되게 감동적이에요. 거기서 울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고 물론 끝은 해피엔딩인데 이 과정이 현실에서 한국 사회 20대의 남녀의 평행선 같은 정치, 사회, 경제 반에서 평행선을 그리는 것 같은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. 갈등에 대한 얘기고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걸 어떻게 봉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절묘한 대안 같은 것들도 은유적으로 얘기를 해줘요. 20대 반응이나 SNS 입소문의 핵심층이 20대라는 거 보면 여기에 반응한 거죠. 가족 관계가 아니라 20대들이 여기서 우리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이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었구나. 지금 한국 사회에서 20대 남녀는 공감대가 좀 작은 게 사실이에요. 예전 시대에 비해서. 근데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이 성적 호르몬이 가장 충만할 때가 20대잖아요.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간에 호기심을 갖고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이 트렌드는 뭐랑 이제 관련이 있냐면 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의 흥행과 관계가 있습니다.
이게 뭐 솔로 지옥이든 에덴이든 뭐 환승연애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시즌 2, 3가 나오고 이게 흥행하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. 저희들 조사를 해보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사람들 심리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경험도 대리해요. 2023년 초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보면 사랑의 이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. 같은 은행, 저축은행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앞에 캐셔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문가일이라는 캐릭터는 조금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이고 유연석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 동료는 약간 높은 계층, 잘 사는 계층이에요. 근데 둘이서 특히 문가영이 자신의 경제적인 한계를 인식해서 접근하는 걸 스스로 재단합니다. 그 절묘한 한국 사회의 은유예요. 계급적 선이에요. 경제적 계급에서. 그게 좀 안타까워요. 예전의 드라마는 청춘은 어떤 선도 없이 막 넘나다닐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실 세계에서의 남녀 관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. 그 은유라는 게. 그걸 보고 공감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리얼이라는 거예요.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대 남녀가 소통을 덜 하고 예전보다 덜 만나는 게 약간 일상적인 거고 이게 좀 가슴 아픈 거죠. 게다가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중에서 약간 정치적 환경으로는 한쪽 계층을 이용하는 정치 정파성 있잖아요. 20대 남성들을 이용하는 쪽도 있고 20대 여성들의 지지를 좀 더 요구하는 쪽도 있으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중간에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사회적으로 상실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아마 이런 식의 남녀 관계의 리얼한 소통이나 다루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공감을 많이 얻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향후 전망도 이쪽으로 갈 텐데 이게 아주 긍정적인 전망은 아닐 수 있죠. 사실은 아마 지금 남녀가 계속 평행선을 가는 한 서로 간의 호기심을 이런 방식으로 채울 거라는 거죠. 엘리멘탈은 각자 물과 불 같은 관계에서 공통의 과제를 어떻게 끌어내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. 각자의 세계 안에서 화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. 아, 저건가? 이 갓생을 살잖아, 20대 남녀도. 자기 일정이 빡빡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성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, 서로. 그러니까 사귀기가 어렵죠. 결국 자기 루틴을 좀 깨야 돼요. 루틴을 깨야 타임 들어오죠. 제가 보기엔 이 갈등을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선배나 다른 외부의 공공 쪽에서 자꾸 줘야 됩니다. 기회도 주고 같이 모아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나 TPO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선배들이나 공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죠.